버크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맞이하기 위해서 주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각은 60분 안에, 네, 안녕하세요. 60분 안에 끝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고, 넘어가면 그냥 그 다음날 이어서 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챕터 2개를 하는데 1챕터랑 2챕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좀 일찍 끝날 수도는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좀 나누면서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북클럽을 좀 8일 동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되게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했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런 거를 자기가 목표를 결정하는 그런 특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높아요, 수치가. 근데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유료로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유료로 해봤자 아마 비용을 투자하시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듣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어쨌든 저도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주요하게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돈 내고 이제 들으시는 상황,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시는 상황에서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한번 유료 강의를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거를 몇 주간 고민을 하다가, 이 책으로 좀 풀어내면은 아마 멘티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책에서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적용하시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료로 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인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다 가능하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다가, 그러니까 사업적인 내용들의 그 내용들에서 이제 본인 자신에게 뭔가 막혀가지고 전진이 좀 안 되시는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강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면 제가 좀 그게 쌓이면은 바로바로 만드니까 얼마든지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하는 어떤 마인드 강의, 혹은 좀 동기부여 강의라고 할 수 있는 북클럽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괜찮았다 싶으면은 일주일을 하던가, 아니면 좀 별로였다 싶으면 하루 하던가, 아무튼 이번 달에 좀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인데, 이 책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은 내가 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돌아가는 게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목이 좀 별로예요. 전 제목이 안 끌리더라고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뭘 해내겠다는 건지. 그래서 좀 책 이름이 멋지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윌라에서 안 듣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그냥 듣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관련돼 있는 거나 아니면 성장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듣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제 생각을, 제 마인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계속 밀어놨던 책인데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목은 조금 불만족스럽긴 하나 막상 읽으면은 되게 쉽고 괜찮은 책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저자 소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몇 주 전에 한번 얘기 드렸으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고,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망상 활성계라고 해가지고 라스라고 하는 이제 망상 활성계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뇌 안에 이제 이런 게 존재한대요. 뭐 저희는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챕터 1인데, 챕터 1은 또 길지도 않고 간략하게 이런 겁니다 라는 생각, 이제 얘기만 해주는 거라서 얘가 대충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제 입장에서 요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우선 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뇌가 1초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4억 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트가 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컴퓨터의 1비트를 말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자료 최소 단위가 1비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보다 더 적은 게 바이트였나? 아무튼 되게 작은 단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4억 비트면은 굉장히 많이 큰 단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만 설명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단위의 무수한 정보가 1초 안에,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는 그 1초에 4억 단위의 정보량이 계속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뇌가 이 딱 1초마다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2000비트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2000비트만 계속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해주고, 나머지 3억 9,999만 8천 비트는 그냥 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어딘가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눈 뜨고 있을 때, 이제 생각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 이 정보 중에서 지금 내가 바로 딱 이걸 봐야 돼. 혹은 내가 지금 이걸 인지해야 돼. 야, 이거 이런 정보가 있어라고 나한테 알려줄 정보. 그러니까 옆에 비서가 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해준 게 라스라고 볼 수 있는데, 딱 그 2000비트만 딱 설명을 해주는데 라스가 여기서 저울질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한테 보내주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얘한테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우리가 상황 같은 경우에 계속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끌려다니듯이 그냥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고 계속 우리의 생각들이 무언가 옆에 있는 주변의 것들로 젖어가면서 라스도 거기에 맞춰서 자꾸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거나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은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라스가 딱 그런 것만 듣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인식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 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꾸 들리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옆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라스가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별로 이제 이거를 가려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라스를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정보들만 자꾸 더 따로 가져와가지고 강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스가 우리의 들어오는 정보에 관문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딱 그 관문에서 아, 이 사람은 통과시켜, 이 사람은 통과시키지 마,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하는데 판가름이 나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22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듣고 계신 분들만 또 듣고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차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는 초고속 우편 분류 사무소처럼 기능한다. 착신 정보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메시지 형태로 분류한다. 라스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 의식 사이에 필터이면서 의식에서 받은 명령들을 잠재 의식으로 전달하는 관문이다. 뇌는 라스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체적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을 취할 것을 몸에게 명령한다. 라스는 외부 환경을 스캔해서 기존 신념이나 익숙한 것들에 들어맞는 정보 패턴을 찾는다. 다시 말해, 환경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부응하는 것들을 찾는다. 그러다가 일치하는 것이 포착되면 내 의식에 땡땡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하자면, 내 라스에 내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 소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내 라스에다가 우리 엄마 아빠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라고 귀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소음이 있고 노래도 들리고 하지만 딱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 아까 그 상황을 예로 들면 되겠구나. 제가 노래를 틀어놨지만 그 노래 소리 사이에서도 거기에 수많은 악기들이 반주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거든요. 근데 그게 라스가 기능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소리를 계속 따라서 귀를 기울여야 돼라는 명령을 내려서 라스가 노래 소리는 약간 배경음악으로 딱 이제 넘기고요. 제 목소리만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제가 틀어놨는데 저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 노래만 듣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그냥 그 노래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문 형태로 내가 어떤 요소를 집중하게 만들면 그것만 계속 찾아내 가지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자, 라스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라스를 내 편으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라스의 특징이 뭐냐? GPS처럼 목표와 목적이 수립이 되면 연결된 것들을 알아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어떤 딱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그 목표만 딱 설정되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 실제로 어느 도로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 않냐. 근데 우리 뇌에 있는 라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내 라스에다가 나는 물건을 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얘가 기술을 배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갑자기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고 없던 상품을 내 눈앞에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뇌에다가 그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1초에 4억 단위로 들어오는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팔겠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겠다, 요 세 가지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레이더를 돌려서 그거에 맞는 정보가 딱 나오면은 내 뇌가 그걸 딱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되게 많이 하세요, 책 앞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자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 라스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스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내 라스에 자꾸 내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어떤 방법은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계속 내 뇌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만 해주면 알아서 그 정보들을 내가 주변을 보는 것들 중에서 선별해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비유하시는 게 열추적 미사일처럼 주위에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걸러내고 유익한 정보만 취한다. 저희가 미사일을 다 쏴봤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열추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 있었을 때랑 다를 수 있지만, 열추적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그 목표물을 딱 잡고 쏘잖아요. 그러면 딱 그 열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잡았던 그 열만 계속 주구장창 따라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그거예요. 마치 이 열추적 미사일처럼 내가 라스에다가 난 이 목표를 향해 갈 거야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노래는 배경음처럼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관없는 정보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거와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학자들은 라스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신념 체계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계속 선별해서 그것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들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데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경험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 때문에 내가 나는 요런 정보가 되게 중요해라고 딱 믿고 있으면 난 요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겠어, 그리고 세상은 이런 거 같아, 아니면 요 사람이 요런 거 같아라는 딱 정보가 머릿속에 내 라스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 내가 좋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정보가 99개라도
그걸 보지 않고 딱 한 개 정보를 되게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99개의 정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한 개의 긍정적인 정보는 굉장히 큰 거여서 되게 많았어 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에 있어서 좀 기록을 해보시며 나는 과연 내 라스를 내가 사업적인 성공 혹은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한번 제 생각을 좀 얘기를 나누자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유튜브가 유튜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어플 중에서 세계 인구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유튜브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유튜브가 이렇게 세계 최고로 인기 있는 어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알고리즘이 라스의 신념 체계 강화를 본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 내가 어떤 거를 굳이 저는 좋아요를 좀 잘 안 누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거를 시청을 좀 오래 하거나 어떤 영상을 클릭해서 잠깐이라도 보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추천 영상들이 계속 뜨고 아니면 내가 봤었던 그 크리에이터 거 유튜버의 영상들이 또 언젠가는 한 번씩 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동영상을 시청한 길이나 이제 그런 강도, 이제 관심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영상이 이제 계속해서 달라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평소에 생각대로 그냥 흐름대로 쭉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유튜브를 한두 시간 보고 벌써 잘 시간이 지났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 뭐 TV는 딱 그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라서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다 봤어. 그러면은 그 영상 넘기면 다른 영상들이 추천되는 영상들이 관련돼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과학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들을 좀 따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32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진 게 있습니다. 네, 공감되시죠?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중간에 좀 한 가지 얘기 드리면, 하시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면 채팅으로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라고 좀 깊게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개인 채팅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그냥 지금 개인 채팅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보내주시면 좀 관련이 있다 싶으면 제가 같이 읽어드리거나 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32페이지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한 집걸로 임산부가 있거나 신생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기 엄마가 육아에 지쳐 잠이 들면 집 밖에 기차가 지나가고 이웃이 싸움이 나도 세상 모르고 잔다. 하지만 애가 울음을 터트리면 순간 벼락 맞은 듯 깬다. 이거 애 키우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시겠죠. 저도 사촌 동생을 어릴 때 2명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 비슷한 생각은 알거든요. 저는 아빠는 아니었지만 사촌 동생 울면 진짜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랬을 텐데 사촌 동생 울면 갑자기 그냥 졸면서 제가 애를 안고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쟨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 벼락 맞은 듯이 깬다. 근데 인간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라고 믿어봐라. 그러면 TV를 켜거나 신문을 펼칠 때마다 비극, 죽음, 전쟁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는 내가 전쟁 옹호론자인지 평화주의자인지는 관심이 없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나 믿음에 부합하는 패턴들만 쏙쏙 뽑아다가 바칠 뿐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것은 라스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심적으로 불러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과하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악의 구렁텅이처럼 전쟁터 한복판처럼 보인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얘기 나눠보자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라스라는 이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스라는 신경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기능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이 책에서. 근데 그러면 내가 라스를 긍정적으로 세팅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세팅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세팅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유익한지는 사실 분명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원래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이제 선택하는 사유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원래부터 긍정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정적으로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지에서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 겁니다. 근데 저조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긍정의 힘이라는 이제 기독교 책이거든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걔는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그걸 듣고 야, 내가 선생님인데 이러면 좀 애들 앞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얘기를 했었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던 좀 반성을 했었던 계기였거든요. 제가 진짜 20대 때 정말 비판적으로 살고 비관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의 결론이 대부분 비관적인 결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평을 하는 거니까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끌어와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살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보고 그래 한번 나도 좀 저런 모습을 닮아보자라고 하면서 노력해 왔었던 결과로 여러분들 앞에 그냥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의 좀 내용을 갖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잠깐만요. 들린 거 모르겠네.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셨군요. 안 들리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틀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에 제가 내일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당연히 들릴 줄 알았는데 테스트를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참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잘 들리셨어요? 다시 한 번만 틀어볼까요? 저 지금 소리를 높였거든요. 다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셨구나. 그래도 영상은 보셨죠? 이 김종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TV 잘 안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글씨로 잘 들으셨죠? 뭐 목소리는 잘 알고 계시니까. 어, 지나가는 사람을 다 자꾸 물어봐도 10명이면 10명 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자기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얘 쟤는 인생 잘 풀렸으니까 쟤는 그래도 지금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뭐 돈도 꽤 벌고 이랬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저는 사실 김종국이라는 분을 그렇게까지 막 막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 참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은 해요. 뭐 개인적으로 팬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살아왔었던 인생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간단히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성공을 했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성공했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진짜 인기 많았을 때 90년대 때 정말 인기 많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제 터보 초기 멤버였던 김정남 씨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차라리 재떨이가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는 것이 감사한 거다. 한 대 맞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 정말 소름돋게 무서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속사가 한 행동이에요. 울면서 빌어도 때리고 도망을 가면 조폭 2명이 쫓아와서 뒤통수 때리고 속옷까지 벗긴 채로 걷어차고 패대기 쳤다. 한참 인기 있는 가수일 때 이렇게 맞은 거예요. 자, 마이키 이제 김정남 씨 도망가시고 마이키가 이제 들어와 있을 때 소속사 사장이 종국이 형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폭행했고 형이 사장실에 들어가고 나면 온갖 물건들 깨지는 소리와 때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가 번 돈을 소속사가 모두 갈취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한 정상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이거 김종국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정상금을 정말 10원도 한 점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소속사랑 결별할 때 중고차 한 대 받았다고 했었나? 그 봉고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한 대 받았었나? 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삶을 겪어왔는데 자기가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오늘날의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 중에 정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그런 거를 자기가 힘들었던 삶을 대놓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그러니까 항상 밝은 면만 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고 뭐 뜻대로 되는 게 어딨어.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어딨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자료들이 되게 그 인생에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거의 안 하고 자기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막 유재석 같은 분들 보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서울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 흑수저 정도는 아니실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제가 인생을 정확하게 그분 인생을 잘 모르지만 근데 가끔가다 그분도 본인이 되게 이제 어떤 심각한 얘기들 이런 고민들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인생도 뭔가가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이 될 만한 되게 묵직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되게 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었던 게 아니라 가벼운 일들만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인전 읽으면서 인생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위인은 그 계곡의 그 깊이 자체가 엄청 밑바닥이죠. 거기서 치고 올라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좀 삶의 모토가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처칠 수상의 그러니까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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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이라는 그 문장이 제가 어렸을 때 알게 됐거든요. 저는 뭐 위인전 엄청 많이 읽지 않는데 뭐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받아 적어놓는 편인데 그 처칠 수상이 어쨌든 사실 수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끝판왕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모교였나 어느 대학교인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졸업식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 문장을 얘기하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여기까지만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막 이제 찾아봤을 때 아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언어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에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정치인으로 끝판왕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래, 포기하지 않고 가야,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보구나라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린 얘기 말고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알고 계신 얘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분명히 선택하신 걸 거예요. 내가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내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평가를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개척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만 볼지 결정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책의 1챕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2챕터로 들어갈 건데 1챕터를 정리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쉽지 않으시겠죠. 저한테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창업하고 나서 좀 쉽지 않다. 사업하는 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 종종 들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어떤 분이 저한테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언제까지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 막 이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대표님 저도 정말 하기 싫네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 다 그만두죠. 우리 인생 망했어요. 우리 이번 인생 망했네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동기부여가 되시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에 막 엄청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부분들의 삶이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런 때도 있었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저는 어쨌든 이제 저한테 사업을 배우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시고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여기 계시니까 항상 제가 때때로는 제가 나이가 어려도 힘을 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기운 내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외향적 성향이긴 하지만 이제 뭐 대표님들이나 이제 컨설팅 받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강생분들 아니면 멘티분들이랑 상담을 하게 된다. 뭐 이제 채팅은 그래도 그나마 덜해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얼굴을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조금 잡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쏟아가지고 막 기운을 쏟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그 애 키우실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애기의 그 텐션에 맞춰줘서 뭔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텐션에 맞춰주지 않으면 애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랑 제대로 놀아주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실망하거나 막 짜증낼 수 있으니까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 텐션 높여서 얘기해 주시는 그 특유의 텐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렇게 계속해서 한두 시간 달리고 나면은 막 되게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드리려고 되게 텐션을 높게 잡아가지고 막 진짜 괜찮다고 힘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짜 여러분한테 그냥 가볍게 통화 1시간 하는 것도 정말 에너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감해서 이 순간에 에너지를 받고 또 전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때때로 여러분들 말에 막 다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챕터 하나 이제 끝냈고 두 번째 챕터 가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라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내 편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두 번째 챕터를 쓰신 거예요. 자, 라스 내 편 만들기.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의 구성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1챕터에서는 학술적인 접근을 했어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라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설명들이 꾸며낸 얘기거나 픽션 소설이거나 영화 같은 이야기, 이런 공상과학의 얘기가 아니라 2024년에 살고 있는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뒤에 있는 나오는 얘기들이 좀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막 정신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보시면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소설 같은 거,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의 드라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라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자가 이거를 과학적인 그 접근으로 인생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앞에 그래서 학술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보실 때에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실제로 내 뇌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그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보다, 그 여러분들보다 더 본인의 목표를 더 많이 이루어 보셨던 인생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분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성공했었던,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동기부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챕터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최근에 이제 성취감을 얻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챕터가 나와요. 이게 40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잘 살았네, 오늘 되게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한 적이 없어서 자꾸 성취감도 얻지 못하고 결핍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계속 느끼면 무언가 한 가지에 다른,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몰입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끊지 못하든가. 뭐 저도 많이 볼 때 있거든요. 계속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쉬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지금부터 유튜브 보면서 1시간 동안 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SNS에 약간 조금 몰입되어 있는 경우들, 아니면 술이나 담배 먹는 거에 몰입되시는 경우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내가 어떤 거를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배가 계속 먹어도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없고 결핍을 느끼면 좀 살이 찌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되게 많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얘기 드리지만, 이건 자주 얘기 드렸으니까 좀 짧게 하지만, 어떻게 매일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즐거워하는가. 저 원래 어저께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요일 날 있을 이제 특강 준비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좀 방송을 하면서 하면 조금 편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방송을 여는 거라 프로그램도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고 세팅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저 내일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아마 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모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의 일정이 잡혀가지고 급하게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강의만 계속하고
특강 준비를 못하고 이제 막 끝났었던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점심에 식사 잠깐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강의 준비하고 또 내일 일 있잖아요. 내일도 원래 점심 때 강의인데 또 강의 이제 들으시는 분이 내일 뭔가 육아 때 이제 아기 때문에 학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침 시간으로 바꿀 수 있냐 해서 네, 그러셔라 해가지고 원래 내일 아침에 제가 제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침 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강의를 또 하게 됐거든요. 그럼 강의 준비 또 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좀 이렇게 일이 계속 막 몰아닥치고 뭔가 해야 될 것이 쭉 있는데 저는 이게 가끔 가다가 막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되게 재밌다,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습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같이 옆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 억지로 하고 계신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냥 매일마다 노력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쌓는 것이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10개, 오늘 11개.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10개도 11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칭찬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해서 결과 잘 안 나오거나 좀 그냥 돈만 잃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격려해 줍니다.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제 인생에서 타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원자, 가장 칭찬해주는 사람,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엔 좀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고 주변에서 다 뭐 별 볼 일 없어라는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내가 나를 믿어주자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평범하게 좀 남들 하는 것처럼 하길 원하셨거든요. 저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 그때 되게 인생이 정말 밑바닥인 상황이었거든요. 자신감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저한테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인생을 포기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남은 인생을 사업을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버지는 그래 뭐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상황이 좀 그때 전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 그때 그날 어머니랑 대판 싸웠거든요. 진짜 어머니가 막 집 나가라고. 네가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받아줄 줄 알았겠냐. 네가 지금 이 얘기하면 내가 웃으면서 대답할 줄 알았냐. 진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제 이제 친한 친구가 한두 주 전에 저랑 동업했던 초반에 저한테 동업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사업한다고 했더니 어머니도 그래 너 조금 늦었을 수 있지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네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건데 그래 아빠가 지금 은퇴를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게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네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엄청 대판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밤에 주무시다가 어머니랑 저랑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시고 저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응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냥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에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이냐. 막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께서 그때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발치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날 발치를 하신 상황이어서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고 막 정말 아파하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아들이 막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막 그리고 와이프가 막 화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중재를 하시는데 본인이 너무 아프신 거여서 아 그래 믿음아 그래 그래 근데 아빠가 너무 아파 이거 그래 오늘 그냥 참고 자면 안 되겠냐 아빠가 너무 아픈데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알아 근데 아빠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아버지도 고통받고 어머니는 화가 나 있고 저도 고통받고 막 이런 상황에 막 이제 뭐 시트콤 같은 상황인데 웃지 못한 상황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에서 다막 특별히 막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단돈 그때 진짜 단돈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단돈 100만 원이 있었으면 했는데 단돈 100만 원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애초에 뭐 집에 물건을 사입해다 놓는다 하더라도 집이 애초에 되게 작았기 때문에 어디다 놓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막 이제 어머님이 특히나 반대하신 상황에서 제가 막 사업을 한다고 막 물건을 들여놓고 이런 게 사실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런 결정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못 믿어주실 수 있지. 내가 뭐 이러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저한테 제 자신한테 가장 최고의 후원자, 지지해주는 사람, 가장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 결정하고 난 뒤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혹은 저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저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저도 저의 능력을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크게 귀담아 듣지 않기로 했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담아 듣지 않기로 했고 저는 저를 믿어주는 제 자신의 말을 그냥 계속 듣기로 했고 그래서 더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성공하자. 그래서 안 만났고 그냥 제 말과 제 상황과 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말들만 찾아다니는 거. 제 라스한테 계속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죠. 그냥 저한테 계속 결과가 없으니까 정신 승리해야 되잖아요. 결과 없을 때는 계속 그렇게 정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명언들이나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보고 외우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믿어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변에서 뭔가 사업적으로 이건 이래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특히나 제 주변 지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우선 이건 뭐 이제 성취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가끔 상담 받으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저랑 상담하실 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는 되게 좀 광범위한 질문했을 때 단서로 이런 얘기들을 드릴 때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혹은 수강생께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저는 비웃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대통령을 되겠다라고 하셔도 저는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고 네가 뭐가 되겠어라고 비웃었기 때문에 저 쿠팡에서 배달했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업하다가 중간에 망해가지고 이제 돈 다시 메꾸려고 쿠팡 할 때 주변에서 다 비웃었어요. 네, 진짜 다 비웃었어요. 저한테 막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찍 남들보다 한 2시간 전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차 준비시켜놓고 책 읽어요. 출근 직전까지 그 이제 일 시작 직전까지 책 읽으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책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사업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아직도 그 일 하세요. 제가 그거를 막 뭐라고 비웃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네 그렇군요라고 그냥 얘기가 넘어간 거예요. 엄청 많이 비웃으셨어요. 근데 결국에 저는 그냥 저를 믿어주기로 했고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책을 읽었던 거고
그렇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의 말과 생각과 어떤 그걸 비교해서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시기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격려 드리는 것보다 때론 부모, 와이프, 남편,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격려보다도 그거 되게 중요하죠. 지지해주는 사람.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가장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게 별로 없어집니다.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8일 동안 드리는 얘기들이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좀 믿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당사자에게 불안과 불행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는 자기 일에 열성적이고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 지향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열정만큼은 존경한다. 이제 결정을 내리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삶,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그거를 따르는 삶, 혹은 세상의 기대, 회사의 기대, 아니면 가족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게 과연 좋은가?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헛된 삶이라고 약간 요 표현한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혹 좀 불편하게 느끼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으실까봐.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애 키우시는 분들은 난 애 때문에 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 내가 결혼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설명하는 걸 세 가지를 좀 갖고 왔어요. 우선은 인생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책에서 예화가 그거예요. 로버트일 거예요. 로버트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의사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미술을 배우고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제 의사가 되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의사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얼굴 안 봐요. 그냥 그냥 뭐 어떤 스포츠 관련돼 있는 그런 식으로 강사를 하시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예화로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제가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헛된 건가? 근데 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 쓰신 분을 좀 변론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대신 이 작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나는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드리는 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면 그것도 그 사람이 성공하신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자신의 삶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저 말이 좀 불편하시면 불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약간 어느 정도 해명을 좀 보시고 좀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의 인생의 성공론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이란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공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오로지 주도권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삶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좀 이루고 싶어라는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려면은 그게 성공이고
요렇게 라셀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란 이 단어를 너무 멀리,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한테 컨설팅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달에 한 150 벌고 조금 쪽방 같은 데 살더라도 한 달에 150 벌고 그냥 좀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고 아는 사람들이랑 가끔 캠핑 가고 이런 게 만족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루셨잖아요. 근데 자꾸 남들이 바라는 소득 기준, 남들이 외제차 갖고 있으니까 나도 외제차 갖고 있어야지. 남들이 좀 수도권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강남 쪽에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20평이 아니라 30평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남들한테 보여주는 기준으로 살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 기준에는 그냥 한 달에 200이어도 괜찮아. 나 혼자 사는데 뭐 집이 넓을 필요 있어. 청소하기도 힘든데 그냥 원룸 좀 깨끗하면 괜찮지 뭐. 나는 요 한 달 동안 좀 벌고 나머지 주말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살래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게 맞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는 좀 제외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이루려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를 뭐 읽어볼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에서는 난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해요. 근데 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듯이, 내가 있는 환경이 나를 속박하는 환경이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수록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냥 그런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도전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양쪽 다 순응하는 분들, 도전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분들 양쪽 다 돈을 좀 벌었다라는 의미에서 성공은 양쪽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의 선택 다 모두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상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잃을 수도 있는 것도 크지만 얻을 수도 있는 것도 크기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게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커서 그 가능성이 높아서, 앞서 얘기했듯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니 자신하고 맞지 않다면 나는 순응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오늘 방송 끄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꺼야 되긴 합니다. 자, 요 나머지 얘기는 제가 앞에 조금 제 얘기를 하느라고 좀 뒤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내일 나머지 부분이랑 이제 3챕터에서 4챕터까지 제가 준비를 해놓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들 자신을 좀 믿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꼭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응원하고 있고, 오늘 게시글 올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잔디밭이 되어드릴 테니까 저 밟고 일어서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드릴 테니 그냥 저를 통해서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그때 잊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이 이 역할을 해줘서 나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